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쌤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약점을 메꾸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런 마무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영어하고 사과탐 쪽이에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마지막에 조금 더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수험생분들은 뭐 반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 문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쉽지 않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어하고 반대로 영어하고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도 조금이라도 본인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방법을 함께 저랑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약점을 좀 더 지우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그 방법을 말하기 이전에 앞서서 목표 설정이 먼저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크게 먼저 분류를 하는 거는요. 수능 최저를 목표로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시로가 되어서 정시가 목표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과탐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능 최저 준비하는 학생들하고요.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수능에 대한 준비도가 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에 맞춘 등급의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기대치를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이 마무리의 공부 방향이 좀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에 맞는 등급의 기대치를 갖고 그거에 맞춘 방법으로 학습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위험해요. 예를 들어,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1등급 맞으면 좋지. 누가 모릅니까? 이거 좋은 거 맞으면 좋죠, 당연히. 맞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수가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4, 5등급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운 좋으면 잘하면 한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무리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표에 맞춘 등급의 기대치라는 건 예를 들어 수능 최저를 맞춘다. 최저를 맞춘다 그러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2합 5 내지 2합 6 정도. 아니면 또 2합 7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등급이 어느 정도의 등급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셔야죠. 등급이 필요한가. 이거에 맞춰서 공부 방법을 잡으셔야 돼요. 마무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를 수능 최저로 잡게 될 경우에는 뭐 2합 위에 있듯이 2합 5, 2합 6, 2합 7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3합으로 가면 얘기가 좀 더 다른데 3합인 경우에는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3합 7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2합 5, 2합 6, 2합 7 이런 식으로 두 과목으로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들은요. 그렇다고 두 과목만 준비하지는 않고 보편적으로 세 과목을 수능 최저로 준비합니다. 수능 최저로 준비합니다. 두 과목만 준비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케이스도 꽤 있어서 세 과목을 준비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 과목을 맞출 때 국어, 영어, 사탐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과탐에다가 수학이나 국어 중에 하나 택해서 하게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점수가 미적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돼서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으로 이제 맞추게 되죠. 정시가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6월, 9월 모평 기준으로 해서요. 이거보다 한 등급 정도만 올려도 성공. 이게 기본 자세.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키지 못하는 어떤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그 점수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등급 정도 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목표예요. 이 정도를 목표로 잡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료로 약점을 메꿀 수 있는 방법. 자, 수능 최저부터. 아니요. 이렇게 할게요. EBSI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수능 최저부터 해볼게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EBS 인강.
근데 인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인강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메가스터디가 됐든 진학사는 아니죠. 뭐 이투스가 됐든 스카이 에듀가 됐든 거기에는 그 인기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최종 마무리 파이널을 따라가면서 뭐 메꿔야지 이게 목표가 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머리를 써서 본인의 약점을 손으로 메꾸는 공부를 지금은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면 마음의 위안은 될지언정 지금 와서 머리에 남는 거 그리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면요. 자, 수능 최저가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같은 게 예를 들어 영어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죠. 정시라면 1등급이 목표가 될지 몰라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내지 보통 2, 3등급이 등급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3등급 정도 현실적인 목표가 되죠. 그러면 2, 3등급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듣기 평가 다 맞으면요. 대략 한 37점쯤 되지 않나요? 듣기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7점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37점 정도 된다고 치면 17문제 이 정도 된다고 치면 3등급이면 70점이죠. 3등 70점 맞으려면요. 지필고사에서 나머지 한 33점 더 맞으면 돼요. 맞추면 33점이 이 정도 맞추면 돼요. 3등급이 되죠. 43점 맞추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맞춘다고 했을 때요. 그 남들이 영어 하면 말하는 빈칸, 순서, 삽입 뭐 이런 거 꼭 다 맞춰야 될까요? 아니요. 다 맞추지 못해도 충분히 이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빈칸, 순서, 삽입은 공부한다고 맞출 확률이 그닥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럼 이 시점에 공부해야 되는 건 뭘까요? 딱 포인트를 잡아서요. 그동안에 6월, 9월 또는 모의고사 쭉 푼 거 보고 그 틀린 문항들 살펴보시면요. 의외로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이라던가 주제 뭐 있죠? 그 뭐 내용일치 같은 건 무조건 네 문제 다 맞춰야 돼요. 내용일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은 다 맞춰야 돼요. 이 부분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 이건 운입니다. 4등급 정도 된 학생들이 이거는 운이에요. 그날 내가 잘하는 내용을 어휘로 구성된 지문이 나오면 맞추는 거고요. 아니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노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목, 주제, 내용시, 요약 이런 파트의 문제들 가지고요. 이거를 확실히 못 맞추는 학생들은 빈칸 순서 삽입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 제목이면 제목 문제만 쫙 모아서 주제면 주제 문제만 쫙 모아서 내용이시면 내용이시면 문제만 쫙 모아서 그러니까 인강 같은 걸 많이 보셨다면 인강에서 제목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 공부하셨죠. 그걸 맞춰서 그걸 적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스킬 적용 훈련, 독해법 적용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하시느냐? EBSI에 들어가 보시면요. EBSI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맞춤학습이라고 있습니다. 맞춤학습. 여기에 시험지 만들기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시험지 만들기 들어가 보시면 영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 들어가시고요. 영어를 선택하시고 상세 조건을 보시면 3학년 교재, 기출도 포함시키세요. 다 포함시키시고요. 시간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영어가 왜 이러질까요? 왜 안 나오지? 기출에서 나오네요. 분류해서 눌러서 안 나왔나 봐요. 아닌데? 이것은 나와야 되는데. 영어. 이제 나오네요. 당황했어요. 자, 영어 보시면 듣기, 독해, 문법 있죠. 그래서 독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심경, 분위기, 다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도표, 브리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 주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주장을 넣고 분류 추가 이런 건 넣습니다. 그리고 기출까지 포함시키시고요. 문제수 뭐 몇 문제, 30문제면 30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오답률까지 나오죠.
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30문제를 추가해서 주제면 약간 뭐였죠? 주제였나요? 주제면 주제, 영어. 주제집. 이렇게 해서 시험지 만들기를 눌러보세요. 나의 시험지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네. 자, 주의하실 점. 절대 이게 응시하시기로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보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하지 마세요. 문제 인쇄를 하셔서 이 인쇄대로 종이를 뽑아서 하세요. 컴퓨터에서 그 유혹을 느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를 눌러서 종이로 문제를 푸세요. 컴퓨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수험생이라고 해서 본인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EBSI에 들어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탐이나 과탐 역시 사과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들은요. 영어랑 동등합니다. 2, 3등급이 역시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 한 3등급 정도 맞는 게 이제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파트별로 나오는 것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사회문화 예를 들어 볼까요? 1번 문제가 보통 자연과 사회 뭐 이거 해가지고 그거 구분하는 거 문제 묻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막 문제를 묻는 거. 문제마다 문항마다 고정돼 있는데 쫙 6월, 9월 뿐만이 아니라 올해 모의고사 봤던 또는 지금 파이널 문제 풀어보고 이랬던 걸 보시고 본인이 특정 분야에서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뽑아서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단 여기에서 세문화라고 하지 말고 킬러 문제 있죠. 킬러 문제. 킬러 문제는 풀지 마세요. 킬러 문제는 지금 와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표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푸시면 안 되고요. 좀 쉬운 표풀이는 푸나 안 푸나 맞춥니다. 어려운 표풀이는 푸나 안 푸나 어차피 못 풉니다. 너무 좀 그런가?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풀지 마시고요. 특정 단원으로 좁혀서 들어가세요. 본인이 풀어보시고요. 사회탐구에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사회문화. 보시면 이게 대단원이고 보면 뭐 대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자료 수집 방법을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럼 분류 추가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된 것만 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오답률을 좀 지정을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 오답률을 지정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오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틀리는 문제죠. 50% 이상이면 50% 이상. 많이 틀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좀 쉬운 파트를 어려운 문제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쉬운 파트를 오답률 높은 어려운 문제로 연습해서 다 맞추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등급은 한 3등급 정도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정치러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요, 전반적인 본인의 약점 체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이 학생들은 반대예요. 킬러 문제, 이 싸움이에요. 킬러 문제를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아까 EBSI에서 문제를 만들 때 이 학생들 아까 그 수능 최저를 단순히 맞추겠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되는 그 좀 쉬운 파트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다 맞출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런 문제들은 전체 모의고사로 연습하면 되니까 킬러 파트 표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영어 한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을 좀 3합 7 맞추는 학생 준비시키는 건 뭐 하냐면 독해 파트에서 많이 틀린 게 보통 빈칸 그리고 순서 삽입 있죠. 이어질 글의 순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거 이런 건 넣어서 만들어요. 빈칸 추론이라던가 이어질 글의 순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이런 거 추가한 다음에 이래가지고 기출 오답률 가지고 문항수 뭐 45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독해 방법, 문제풀이 방법이 잘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기존 EBS에 나왔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다 공략을 해서 그래서 킬러 문제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어 같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는 빈칸이나 순서, 삽입. 사과탐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EBS-I로. 오답률이 있는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연습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맞는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시험은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메타인지가 잘 돼 있다 그러죠.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 부분을 공략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운도 따라야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탓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요.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그 운을 바라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운도 바라봅시다.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그 운도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일반고대학교 박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